솔직하게 다 표현한다고 해서 제가 한국 가는 걸 싫어해요. 약간의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해준 친구가 있는데 영상으로 자위하는 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너희들이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나의 정서를 이해할 수 없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내 삶으로 보이겠다. 그러니까 정말 머리 뚜껑을 딱 열어놓고 그리고 작은 것에 욕심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해드릴 이야기 미니 강의라고도 또 할 수가 있겠는데 첫인상을 좋게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첫인상에 그렇게까지 연연하지 않는 이유가 첫인상이 아무리 좋아봤자 계속해서 만나고 계속 보는데 저 사람한테서 매력을 못 느끼고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부터 오히려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이 그런 경우라면은 더 마이너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래서 꾸준히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 또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봤을 때 자기 취향에 안 맞으면은 나는 나쁜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선 될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재미있는 또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런저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존재하지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 포인트는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 포인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나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포괄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강점 중에 하나, 그리고 굉장히 어필하기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다고 했으면 정말 하고, 간다고 했으면 정말 갑니다. 제가 안 나타나요. 혹은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진짜 사고가 나거나 쓰러진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죽을 만큼 아픈 거 아니면은 취소도 안 해요. 아픈데도 일단은 가기로 했으면 가요. 그리고 거기서 웃으면서 막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아픈 줄을 몰라요. 근데 저는 진짜 아픈데도 간 거예요. 근데 죽을 것만큼 아픈 건 아니니까. 정말 참으면서 그 약속을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게 돼서 나 오늘 정말 몸 상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몰랐다 이러면서 오히려 참 너도 대단한 애야 이러면서 이런 반응이 상대로부터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막 아프다고 막 끙끙 앓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외는 있어요. 너무 그걸 몰라주고 너무 내가 로봇처럼 모든 것을 100%잘 이행해야만 한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저를 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주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저도 일부러 엄살을 떨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니까 저를 무슨 로봇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기계적으로 딱딱딱 철두철미하게 항상 뭘 하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또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아파도 가는 거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건데 그 자체를 굉장히 크게 또 보는 안목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는 원래 그런 애잖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대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또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은 제가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다이아는 항상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고 했으면 늦는 법이 없는 사람, 애를 쓰는 사람, 지키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 신중한 사람, 정확한 사람. 정말 이렇게 딱 뇌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어필할 수 있는 또 강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랑 저랑 이렇게 만나면 또 코드가 잘 안 맞아요. 대충대충 해도 되는 자리에서는 저도 얼마든지 대충대충 할 수 있고 상대가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약속이란 게 정확하게 되어진 상태에서 뭔가 대충대충 하는 사람을 만난다 이러면은 저랑 되게 이제 코드가 그 순간부터는 안 맞게 돼서 되게 이제 관계가 그 사람이랑 저랑은 좀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래도 대충대충 해서 뭔가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보다는 확실하게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들은 또 가까이 두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있어야지 결국은 편하다라는 걸 결국은 자기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쟤랑 같이 있으면 일단은 뭔가 머리에 아플 일은 없겠구나. 뭔가 무산되는 일은 없겠구나. 이거를 이제 상대방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지인들에게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 어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 사람들이랑 모임에서 만나면 제 또래 애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고 꼭 제 또래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일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람들은 같이 요리해서 뭐 먹고 그리고 차 마시고 같이 케이크 먹고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그걸 막 준비를 하면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누가 그걸 해요? 그거 세팅하고 먹는 건 누구나 좋아서 먹지만 그릇 세팅하고 뭐 차리고 그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그런 태도를 보일 때면은 얌체같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참 자기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독일인들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주위 유럽 국가 사람들이 독일을 또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 너무 심하게 솔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솔직한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솔직한 게 제일이지.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거고, 그게 진짜 상대방에 대한 예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자기가 아직까지 뭔가 성격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성격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솔직하게 하면은 그거는 상대에게 큰 상처가 돼요. 근데 솔직하게 말한다고 난 말한 건데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솔직하게 다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좋게 작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말에 상대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나는 솔직히 지금 이게 하기 싫어서 이러고 있는 건데 저 사람도 솔직히 하기 싫은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은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쪽은 하기 싫어도 계속 해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쪽 편에서 느끼는 그 감정들이 계속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솔직한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정말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남기게 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거를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예전에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입장에선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자존감이 지켜지고 자기를 배려하는 그런 예의가 느껴지는 사람인 쪽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지혜 있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만 되는 세상은 아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하고 다 말하고 이런다고 다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한 건 있죠. 근데 상황에 맞게 지혜 있게 말을 하고 대처를 하는 내 모습이 성숙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인격적으로 보이고 성숙해 보이고 훨씬 더 질서가 잡힌 사람처럼 보이고 안정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사람들이 신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머리 뚜껑을 딱 열어놓고 정말 감정에 솔직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편하다. 먹는 게 좋다.
이거지. 막 설거지하고 치우고 나르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감정에 정말 솔직해 본다면 말이죠. 내 감정을 누르더라도 모두에게 편한 쪽으로 내가 솔선수범하고 그런 걸 기꺼이 웃으면서 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것에 욕심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관계는 깨지는 것 같아요. 계속 상대에게 바라고 혹은 내가 욕심을 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보예요. 양보. 배려, 양보. 이거를 제가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스스로.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제가 한 중학생 때부터는 아빠가 저를 굉장히 챙겼어요. 뭔가 애지중지 이렇게 챙겨가지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오빠를 먼저 안 사주고 저를 먼저 사줬던 분이세요. 저희 아빠가. 그래서 항상 제가 원하는 거는 뭔가 손에 쥐어야 하는 약간 그런 성격이 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작용하면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트레이닝을 저도 많이 한 거예요. 내 욕심을 누르고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욕구를 더 바라보려고 하는 거. 내 욕심, 내 욕구를 막 쳐다보기보다 상대방도 욕구가 있는데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쟤도 이거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그 욕구 차리겠다고 내가 먼저 이거 싹 가지고 가버리면은 그 애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내 욕구가 있으면은 저 사람의 욕구도 있다. 이거를 자꾸 삶 속에서 뭔가 반영시켜 보는 거? 그러면서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욕심이 많으면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양보하는 사람이 굉장히 성인 군자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보하고 제 욕심을 누르고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들로 또 많은 신뢰를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인들도 굉장히 제멋대로인 사람들이 참 많죠. 그리고 막 이런 거를 가지고 김치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치녀 이런 말들을 참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개념 없는 여자들을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인 정서가 배려하고 막 높은 사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 아무래도 약간의 한국인의 정서도 배어있는 이런 행동이 또 외국인들을 더 많이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정말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너가 가진 이런 정서가 참 마음에 들고 너가 가진 이런 성향과 너의 이런 성격이 참 마음에 들어. 참 너는 좋은 성격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는 봉사하는 거 좋아하잖아. 너는 배려하는 거 좋아하잖아. 네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막 이래요.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그거를 고맙다. 내가 배려한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거나 이런 생각이 일절 안 드는 그런 또 외국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면 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게 배어 있으니까 남이 욕구를 눌러서 양보를 하고 이거조차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를 해서 한 것도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이러면서 되게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너는 원래 돕는 걸 좋아하는 아이, 원래 먹으면 설거지 하는 아이, 약간 이렇게 인식을 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또 태도를 좀 다르게 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막 좋아서 하는 걸로 보이니?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조금 더 어필을 하면서 너도 이런 건 배울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각할 수 있게끔 좀 짚어주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냥 공주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계속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해요. 받는 것만 받고 얻는 것만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행동을 취할 필요는 있지만 아무튼 전반적인 이런 한국인의 정서와 제가 또 트레이닝을 한 이런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또 신뢰를 심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애들은 약간 이벤트하고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이벤트를 해주고 이런 거. 그냥 뭐 꽃다발 주고 이 정도? 뭐 선물을 어느 특별한 날에 사와서 주고 이런 거는 되게 잘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서프라이즈한 그런 파티나 이런 것들을 기발하게 생각해내는 거 이런 게 이런 정서가 진짜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벤트를 진짜 잘하거든요. 제가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에게 마음을 먹으면 이벤트를 끝장나게 해주는 그런 또 스타일이에요.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잘 안 잊어요. 은혜를 꼭 받았으면은 갚는 편이에요. 제가 기부를 했으면 테이크도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하는 만큼 이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나도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정말 감사의 표시를 잊지 않고 한다거나 이런 거를 중요하다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게 작게라도 신경 써서 뭔가 저를 독일에서 좀 생활을 편히 할 수 있게끔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서 좀 도와줬던 그런 독일 친구들 기억을 했다가 그걸 다 갚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뭔가 또 자리를 잡기까지 초반에는 진짜 거지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을 정말 빵빵하게 벌다가 그걸 다 버리고 내팽개치고 독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초반에는 진짜 거지예요, 거지. 정말 산거지가 따로 없을 정도로 정말 거지같이 살았는데 악착같이 열심히 산다라고 이제 해서 약간의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해준 친구가 있는데 제가 진짜 여기서 제대로 일을 하고 첫 월급을 타자마자 그 사람 선물부터 제가 백화점에 사러 갔어요. 사실은 첫 월급이 진짜 값지잖아요. 열심히 유럽에서 내가 진짜 고생해서 번 돈이 첫 월급이 참 값진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아니면 뭐 저금을 또 하고 이럴 수도 있었지만 내가 굉장히 힘들었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어떻게 뭔가를 못 해주는 상황이었었는데 일단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로 백화점에 달려가서 진짜 괜찮은 핸드백을 사서 선물을 했어요. 그런 거는 진짜 처음 받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준 것도 아니고 진짜 무슨 남자가 여자한테 이벤트 하는 것처럼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막 풍선도 사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되게 서프라이즈하게 선물을 줬어요. 생애 처음 받아본 것 같았어요. 딱 보니까 이런 거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았어요. 독일에 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지 않게 좋은 자극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짜 뭐 돈이 있어서 그냥 뭐 핸드백을 떡하니 사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나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었어. 너한테 이제 도움을 받고 내가 첫 월급 타면은 이거를 꼭 되돌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난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친구고 너는 진짜 멋진 아이고 막 이러면서 그날 여러 가지 좋은 소리란 좋은 소리는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역시 선물엔 누구나 다 감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들었지만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은혜 받은 거에 있어서 정말 진정으로 우러나서 진정으로 속에서 제가 진짜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떤 지인이 이제 차를 운전을 하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다 타고 같이 막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그냥 그 차를 얻어 타고 다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뭐 타고 내리고 뭐 타고 내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매번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리기 직전에 아 고마워 태워줘서 고마워 오늘도 운전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 차를 얻어 타는 걸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얻어 타고 다니는데 매번 또 그렇게 감사 표현을 하고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네가 수고한 것에 있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자꾸 얘기함으로써 또 그 사람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되는 거죠.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오버해도 좀 그렇잖아요. 진짜 손이 오글오글 거리고 저도 막 그런 거는 제가 잘 못해요. 근데 이런 거는 표현을 해도 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고마워. 뭐 조금만 뭐 들어줘도 고마워 이런 거. 이렇게 오고 가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런 또 모습들도 독일인들이 저에게 또 마음을 많이 열게 된 또 모습들이 아닌가 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막 독일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또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잘 지내는 독일인들이랑은 굉장히 잘 지내요. 진짜 공부를 하러 가서 만나는 독일인들이랑 일을 하러 가서 만나는 독일인들이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정말 면접 많이 보러 다니고 일해본 사람들이 독일인들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뼛속까지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독일인과 대면을 하고 만나고 이런 개념에서 느껴지는 그 독일인의 느낌과 자기가 정말 여기서 하나의 지위를 가지고 사회인으로서 그들과 대면할 때의 그들에게서 받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독일인들을 겪어보고 일하는 입장으로 또 사회인의 입장으로 독일인들과 일을 해 나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본 사람들이 독일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정말 학생 신분으로만 만나는 독일인과 자기가 사회에 나와서 그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에게서 받는 느낌이란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같은 지위로서 사회인과 사회인으로서 만났을 때의 독일인들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저도. 또 정말 애기애기하게 친구랑 이렇게 만나는 개념으로 독일인과 사귀어서 친구의 개념으로 만나는 그런 개념 말고요. 이런 경우는 뭐 나이도 비슷하고 걔도 학생, 나도 학생. 그니까 뭐 크게 관계적으로 막 뒤틀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정말 사회에서 독일인들과 만난다라는 거는 당연히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서 받는 느낌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인종차별 얘기도 좀 하고 이래서 독일인들한테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힘드셨나 봐요. 이러신 분들도 많지만 물론 안 좋았던 경험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나 뭔가 배움의 그런 터에서 배움의 터전에서 겪은 일보다 사회인과 사회인의 입장으로서 독일인과의 그런 마찰이나 있었던 일들로부터 얻은 안 좋은 감정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크게 걱정하실 게 없는 거는 그래도 독일인들이 저를 좋아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잠깐 한 달 가는 것도 계속 물어봐요. 너 아예 안 오는 거 아니지? 너 아예 가는 거 아니지? 이러면서 되게 저를 의지를 많이 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같이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한국 가는 걸 싫어해요. 이게 뭐겠어요. 저를 많이 의지하고 저를 많이 또 좋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이 있으면서 이리저리 이곳저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참 정이 많이 또 쌓일 만큼 쌓였구나. 못 볼 꼴 볼 꼴 다 보면서 그러면서 또 내 이미지가 여기서도 참 확고한 이미지가 점점 되어가는구나 이거를 실감을 해서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너 진짜 아예 한국 가는 거 아니지? 너 안 오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 반갑죠, 아무래도. 그리고 제가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약간 비상한 편이에요. 머리가 비상한 편이라서
대처 능력이나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경험도 또 많이 있는 편이고, 그래서 답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문외한 사람인데, 제가 그래도 경험을 하거나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딱 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언어는 현지인이 아니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데, 근데 뭔가 대충 얘기만 들어도 딱 감이 와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표현도 이제 100% 정확하게도 못할 때도 많지만 전달은 되니까, 의사소통은 그래도 다 되니까 100% 정확하게 말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아무튼 의사소통은 될 만큼 지금 독일어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독일인들끼리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무슨 일이 터지면은. 근데 이제는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센스 있게 뭔가 답을 항상 꺼내놓으니까. 그리고 그 답대로 하면은 진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와, 다이아, 와,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또 그걸 되게 못마땅해 하는 독일인들이 있어요. 약간 진짜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그냥 제가 뭔가 잘하는 게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존재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독일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캐릭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거 별거 아니야, 나 뭐 이거 해봐서 아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저 그거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감으로 이렇게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딱 보여서 데이터적으로 이게 다 나와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건데 진짜 이제 된 거잖아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건데, 그러고 나서도 잘난 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차라리 그냥 귀엽게 막 이렇게 하면서 넘긴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보지도 않았는데 해봐서 아는 것 뿐이라고, 나 예전에 이거 해봐서 아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싹 돌려서 저에게 너무 집중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분위기를 제가 풀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제가 주위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잘나도 안 된다, 너무 잘난 척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혼자 돋보여도 안 된다, 이러면서 이런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제가 그런 말이 그런 상황에서 대입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대는 탐탁치 않나 보군요, 이러면서 그냥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부드럽게 그 분위기를, 제가 이렇게 솟아오를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제가 뭔가 문제를 해결을 했고 답을 찾았고 하니까 저만 이렇게 불룩 솟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걸 누르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막 누가 이렇게 막 돋보이고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유지되면서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잘 가는 거, 되는 거, 이런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한 사람이 막 독보적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독보적으로 뭔가 자꾸 진행이 되고 이런 거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과거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독재자에 관련된 그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인의 이런 민족성도 이제는 조금 파악을 제가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독일인들에게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렇게 빨리빨리 캐치하고 보고 이런 거를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막 뭐를 먹고 싶어 한다, 누군가 막 뭐 때문에 막 눈치를 보고 있다, 누군가 뭐 때문에 되게 불편해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막 표정은 웃고 있는데 밑에서 손을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회의한다고 이렇게 쫙 앉아있으면 상반신만 보인단 말이에요. 손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 이렇게
이렇게 멀리 보면은 손이 이렇게 막 불안해서 이러고 있어요, 밑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의 의견이 좀 더 비난받지 않도록 중간에서 중화를 시키는 또 역할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많이 제가 애를 써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중화시키고 서로의 밸런스를 맞추게 하고 이런 거를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독일이 그런 훈련을 하기에 참 최적화된 곳이 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사람 만나는 일은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보이는 그런 반응도 재밌고, 상대방이 또 한 명 한 명이 또 나타내는 그런 반응들도 되게 재밌고 신선하고 그래요. 영상으로 자위하는 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정말 몰상식한 사람이 저한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이버상에서.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못하는 건 솔직하게 또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자기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 아, 정말 배울 포인트가 많은, 얻고 갈 포인트가 많은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뭐 다 자기 자랑이네. 뭐 다 자기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만 굳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 어필이 될 부분이 없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참 다양하게 해석을 하시는 거 보면 그것 또한 재밌네요.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제 자신을 절제하는, 저의 감정과 저의 욕구를 또 절제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표현할 때는 또 표현하는 법도 배우고, 고마워할 땐 고마워하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또 지혜롭게 대처할 때는 대처하는 것을 훈련해 나가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독일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곳에서도 독일인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으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땐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지키는 선이 있어요. 정말 화가 나면은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참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면은 누구나 다 뛰쳐나가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12번도 더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참는 거예요. 내가 성인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어린아이도 아닌데 그런 감정 하나 누르지 못하고 그런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서 내 이미지를 싹 다 버려버릴 것인가?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 스스로에게도 창피하고 보는 사람들 앞에도 창피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적정한 그 선이 있어요. 지켜야 될 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미치겠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지키는 선은 딱 저는 정해져 있어요. 남들처럼 막 뛰쳐나간다든지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독일인들이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회의하다가 막 중간에 열받아서 뛰쳐나가고, 참 그런 모습 보면은 와우, 정말 놀랍다. unbelievable. 솔직히 뛰쳐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앉아있는 저를 보고 제가 정말 뛰쳐나가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건 인간 승리한 거예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너는 성숙한 사람이구나. 너는 성숙한 사람이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조금 더 저를 향한 독일인들의 대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말이 더 안 되니까 100% 내가 원하는 걸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행동으로 보이자. 이게 더 많이 실천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도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자 이거를 굉장히 저의 모토로 삼고 살아왔었지만 여기서는 불가피하게 그게 더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몸으로 생활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들이 독일에선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제 생활로 진정성을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나의 정서를 이해할 수 없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내 삶으로 보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뭔가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제 이미지를 독일에서도 점점 이제 더 좋게 굳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인에게 혜택도 받아서 정말 큰 집에, 정말 넓고 큰 집에 살고 있고, 항상 제가 어디 가면은 학생들이 또 막 가끔씩 차도 많이 태워주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오늘의 저의 또 긴 얘기가 끝났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역시나 또 힘이 나네요. 역시 저는 말로 하는 직업이 천직인가 봅니다. 아무튼 곧 한국에서 또 만나 뵐 분들은 만나 뵙도록 하고요. 다른 영상으로 또 세미나 전에 인사드릴 수 있으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또 교감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음에 그러면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들.